2021년 6월 3일 목요일 읽기혁명 목요일 읽기혁명 독서 The Having 페이지 301쪽부터입니다. 아래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다. 조만간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신하면 좋을까요? 글로벌 전자기업의 임원 한 명이 서윤을 찾아와 잠을 구했다. 신중한 언행과 완벽한 업무 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던 남자는 사내에서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사람이었다. 승진 기회를 앞두고 조금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서윤은 자상하게 조언을 건넸다. 사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아래 인맥을 잘 정리하는 등 그릇을 단단하게 할 때입니다. 그릇을 채울 때가 아니지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추락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게으름과 달라요. 해빙을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덕적인 기다림입니다. 꿈이 클수록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어요. 해빙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가장 큰 과실을 딸 수 있답니다. 그는 서윤의 조언대로 승진을 사양했다. 그 대신 부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의 경쟁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의외의 행보에 놀라 수군댔으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해빙에 전념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지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였던 부사장은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임자의 잘못이 뒤늦게 불거진 탓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소송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고 매출 실적까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결국 경쟁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리고 3년 후 서윤에게 조언을 들었던 그 임원이 CEO 자리에 올랐다. 그루의 말을 믿고 때를 기다린 끝에 불운을 피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소제목 35 토성 리턴 반쯤 열린 미닫이 문 밖으로 맑은 시냇물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다다미 방안에 앉아 녹차를 즐기고 있었다. 맑고 청량한 숲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그윽한 녹차 향기,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고즈넉한 그 정취에 빠진 듯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19절을 읊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열었다. 30이 되기 직전 교토에 여행 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이곳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서윤이 차 주전자를 기울여 평온하게 차를 따랐다. 연녹색 차가 맑은 소리를 내며 잔으로 떨어졌다. 30 직전이면 사랑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시기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떠올렸다. 직장에 다닌 지 5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끼고 절약하면 노력한 만큼 부가 따라올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20년, 30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꿈이 깨지자 제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저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남들보다 뒤처질 게 뻔했어요. 한동안 우울에 빠졌고 탈출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가 홍 기자님의 토성 리턴 시기였네요. 토성 리턴,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그녀는 토성 리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으로 한 세대를 잡는다 하는데 이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은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 있어서는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즉 토성 리턴은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이다. 토성 리턴은 보통 28세와 30세, 58세와 60세 이렇게 두 번 찾아오죠.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잘 한다면 인생의 퀀텀 전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야 해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당근보다 채찍을 써서 배움을 일깨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날 때는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교토에 오기 전 저도 토성 리턴 시기를 겪느라 그렇게 괴로웠나 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다. 불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니 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는 것이죠. 토성 리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이와 깨워주려는 의지와 이를 깨주려는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죠.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면 운을 최대한 활용하며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연을 만나고 돌아온 뒤 토성 리턴을 이용해 큰 도약을 이룬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보았다. 왕족으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세에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다.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을 거친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 앤드루 카네기가 12년 동안 12년 동안 다니던 철도 회사를 퇴직한 나이도 30살이었다. 이후 카네기는 제철소와 용광로 회사를 연달아 설립하여 철강왕으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 토머스 에디슨은 29세에 연구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을 걸었다. 연구소를 만든 첫 해에 그는 탄소 송화기를 만들며 전화기를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윤과 대화하던 그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토성 리턴 시기를 그냥 지나쳤다는 생각에 그저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는 나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알도 커다란 도약을 하는 일도 없었다. 나오는 일도. 어떻게 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성 리턴을 지나쳤나 봐요. 이제 6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서윤이 다정하지만 강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성 리턴 때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껍질을 깨고 날아오를 수 있어요. 따뜻한 그 목소리를 듣다 가슴속에서 태양 같은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래, 10년이나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은가. 알 밖에서 소연이 껍질을 쪼아주고 있다 생각하니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했다. 이제 알을 낳고 깨고 날아오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브루즈 코트. 토종 리터는 보통 28에서 30세와 58에서 60세 이렇게 두 번 찾아오고요.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때예요.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퀀텀 전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불교의 줄탁동시란 말이 있어요.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덜기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는 것이죠. 토성 리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죠.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면 오늘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례 309쪽 시련을 기회로. 토성 리턴 시기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신은 놀라게 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좁은 알에 갇힌 병아리와 알을 깨고 넓은 세상에 나온 병아리의 꿈이 같을 리 없겠지요. 이 시기에 변화하는 자신의 미래상과 기대치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서연은 따뜻하게 당부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도 토성리던 시기에 어려움을 만났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지만 단 5,000표 차이로 낙선한 것이다. 그의 나이 28세.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뒤 아칸소 주지사의 선거에 도전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8세가 되던 해 그가 세운 자동차 수리업체 아도서비스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되었다. 3년 뒤 그가 실패를 딛고 설립한 회사가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현대토건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들을 기반으로 현대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에게는 세계적인 IT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성 간염을 진단받게 되었다. 의사는 그가 5년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손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상에서 책 4권을 독파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졌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에 복귀한 나이는 29세. 자신의 꿈대로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다. 소제목 36. 고정관념을 깨라. 올해 65이 되신 어머니가 떠오르네요. 환갑이 지났으니 두 번의 토속 리턴이 다 지나간 셈이잖아요. 어머니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해빙을 하면 행운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하면 늘 이렇게 대답하시곤 했다. 평생을 도력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뀌기가 쉽나. 나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으나 어머니는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는 것을. 내 질문에 서연은 명쾌하게 답을 주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나이를,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다시 이어 말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에요. 20대여도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다면 해빙의 효과를 보기 힘들죠. 반대로 7, 80대라도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지 못한 답이었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의미였다. 내 고루한 생각을 바꿔놓은 그 통찰력의 감탄이 나왔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든 해빙을 통해 벗어나면 누구든 해빙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토성리던 시기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지. 그때는 월급을 모아 저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미리 포기해 버렸죠. 지나고 보니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고 보면 절정적인 순간마다 내 발목을 잡은 것도 고정관념이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꿀 때면 누군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도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문만 펼쳐도 망하는 사람들 소식으로 가득한데 세상은 낭떠러지야. 그냥 직장에 다니며 편하게 월급 받는 것이 최고지. 너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꿈 깨고 얼른 정신 차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자 내가 같이 했던 고정관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관념들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업을 통해 남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늘어났고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도 많아졌어요. 서윤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잘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나를 차분하게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해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확실치는 않지만 감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쉽게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바로 감정에 얽힌 것들이죠. 그 의미를 곱씹어 보고 있는데 그녀가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제 친구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해보죠.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힘들 테니 먼저 위로해주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녀는 매혹적인 혁명가처럼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관념들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사회적으로 규정해놓죠.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이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일일까요? 잠시 생각해보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봐도 꼭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망한 뒤 사업을 더 크게 성공시키거나 남편과 이혼한 뒤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야기요.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모든 사건은 항상 반전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저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어 진전을 이루곤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잣대가 내 감정까지 정해버린 적이 많았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 홍 기자님,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분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도그마에 갇혀 살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하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어, 그루즈 코치.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음. 사례, 나이가 많아도 317쪽. 1957년 안도 모모후쿠에게 불운이 닥쳤다. 이세상으로 재직하던 조합이 갑자기 도산한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47, 가진 것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믿고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음, 안도는 국수를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그때 사업 아이템 하나가 퍼뜩 떠올랐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음식에 관한 지식도 경험도 없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운 면 요리를 개발하겠다는 일념으로 좁은 지하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매진했다. 이듬해 아내가 튀김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안도는 무릎을 쳤다. 그래, 면을 기름에 튀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인스턴트 라면이다. 라면 개발에 성공했을 때 안도의 나이는 48,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은퇴 계획을 세울 나이였다. 그의 도전은 환갑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61세가 되던 해 뜨거운 물을 넣고 조리하는 컵라면을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는 9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 라면을 먹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였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일생일대 결심을 한 것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을 무렵이었다. 73세가 되던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사실 반도체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음, 생산 라인 하나를 세우는 데만도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갔다. 임원들이 그 계획을 반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반도체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고 상품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연구원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경쟁사를 따라잡는데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이병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업이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 내 나이 73.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이병철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는 나의 마지막 사업이자 삼성의 대들보가 될 사업이다. 창업자가 혼신의 각오로 매달리자 모든 일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업 첫 해, 삼성은 반도체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 덕분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